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지 7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리박스쿨과 관련해 충남형 늘봄학교에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자체 전수조사에 이어 교육부의 추가 조사에도 협조할 계획입니다. 천안의 한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버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혼자 일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희정 기자, 사고는 언제 어떻게 난 건가요? 네, 지난 2일 오후 2시 반쯤 한전 KPS 태안화력사업소에서 50대 근로자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한전 KPS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인 김 씨는 정비동 기계공작실 1층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멈춰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기계에는 비상시 작동을 멈추게 하는 비상정지 장치가 있었는데요. 동료나 감독자 없이 혼자 일하고 있던 김 씨는 기계를 멈추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 KPS, 또 협력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7년 만에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난 건데요. 이번 사고 관련해서 대책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태안화력발전소는 7년 전 협력업체 소속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곳입니다. 당시 김 씨는 입사 약 3개월 만에 혼자 야간 점검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는데요.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대책위는 2인 1조 근무만 이뤄졌어도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 김용균 씨가 숨진 뒤 7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바뀐 게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임희정 기자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또다시 태안화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노동계에선 그동안 노동 현장은 변한 게 없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조혜연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일하시던 선반 취급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제조업 사망사고 10대 작업으로 분류할 정도로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위험한 작업이고 발전소 내 정비 작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 2인 이상이나 팀 작업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 제조 작업장에는 이분 한 분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자도 없고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 TBM이라고 작업 전 안전회의라는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당일 고인이 직접 작성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찾았는데요. 네. 그 문서에 보면 고인이 직접 서명을 하시고 일지를 작성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보면 이런 서류 작업 같은 것도 혼자 작성을 하고 위험 파악 같은 것도 혼자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극을 멈추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발전소의 비정규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인원이 부족한 채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에 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사고가 나면 예견된 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노동청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이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충남사무소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노동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지금 처벌 위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사실 예방의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고 이 예방의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따로 있으니까 이 법에 따라서 예방이 돼야 할 것인데 이 예방도 적절하고 충실하지 못하다는 점이 먼저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처벌 수위도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처벌 수위가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큼 강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데다가 최근에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판결이 있어버리면 앞으로도 사업장 내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청의 책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청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청은 당연히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문제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내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교섭도 회피하고 산업 안전의 측면에서 방안을 많이 강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야 유인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원청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이 목표한 실효를 충분히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조혜연님과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충남사무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충남형 늘봄학교에선 최근 논란이 되는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충남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약 또는 위탁 계약 체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 강사 양성기관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강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자체 전수조사에 이어 교육부의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일 저녁 8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급 오목교차로에서 미니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하던 버스가 반대편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전통적인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불리며 선거 때마다 승패를 좌지우지해온 충청권이 다시 한번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전국 평균 득표율과 가장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민심의 바로미터로서의 입지를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대전의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의 전국 득표율과 1%포인트 미만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충남과 충북 역시 전국 득표율과의 차이가 2%포인트 이내에 머물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제13대 대선부터 이번 제21대 대선까지 충북은 9회 연속으로 당선인을 정확히 맞췄고 대전과 충남 역시 1987년 한 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일치했습니다.
충청권 표심이 특정 정당이 아닌 실용성과 중도적 가치에 기반한 인물 중심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 후보의 맞춤형 지역 공약이 표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뒤따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기간 내내 충청권 맞춤형 공약을 통해 지역 유권자들과 접점을 넓혔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도 전국 민심의 흐름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며 정치 중심축으로서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전략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등을 맡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 의원을 임명하면서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의 전문성을 가져 국정조력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내란을 극복하고 중앙에서 익힌 모든 것이 결국 아산과 충남의 것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아산시을 지역구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약에 반영된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구원장회의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해 충남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공약에 반영된 사업은 속도감 있게,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약에 반영된 부분은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사업의 명분과 논리에 집중해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의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충남 지역의 출생아 수는 2,6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충남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 0.82명보다 높은 0.96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06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충남도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6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태안군 안기리 권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 43억 5천만 원 등 6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안기리 권역에 귀여인을 위한 숙소와 마을 카페, 공유 주방 등을 갖춘 어울림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바다일을 마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동공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산시청 사격팀이 지난달 28일부터 7일간 청주에서 열린 제1회 IBK 기업은행 장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서산시청 사격팀은 해당 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 등 모두 10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던 이은서 선수는 4개의 금메달을, 소승섭 선수는 금메달 1개를 포함해 모두 6개의 메달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서산시가 지역 대표 농산물인 팔봉산 감자와 육종 마늘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각각 개최합니다. 먼저 팔봉산 감자 축제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팔봉산 어울림마당 일원에서 진행되며 감자 캐기 체험과 황금 감자 찾기 등이 마련됐습니다. 서산 육종 마늘 축제는 오는 27일부터 3일간 해미읍성 일원에서 열리며 마늘 뽑기 게임과 마늘을 소재로 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환경보호와 깨끗한 축제장 조성을 위해 먹거리 부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임대용 스마트팜에 입주할 청년 농업인을 추가 모집합니다. 당진시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